자, 저희 저번 시간까지 순열 했었거든요. 순열? 경우의 수하고 순열 했었는데, 우리 경우의 수하고 순열에서는 뭐를 중점적으로 봤었죠? 뭘 중점적으로 봤었죠? 여기에서는 순서를 지키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순서를 지킨다 뿐만 아니라 그냥 경우의 수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 문제는 너무 귀찮게 다 세주셔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지폐색이라든지 아니면 색깔칠하기라든지 뭐 이렇게 수형도를 이용한 그 교란 순열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되게 귀찮았었던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순열보다는 조합을 좀 많이 봐요. 조합을.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은 단계에 있는 그런 경우의 수고, 그 다음에 조합은 조금 더 높아요. 아니, 딱 생각했을 때 순열은 순서를 고려한 거고, 그 다음에 조합 같은 경우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건데, 딱 언뜻 보면 그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조합이 되게 낮은 단계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순열, 순서를 고려한 게 훨씬 더 쉽고 깔끔한 그런 아이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순서를 제거하는 그런 계산 방법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나중에 조합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도 순열로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를 제거해서 이런 조합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됐죠? 자, 그래서 이 조합에 대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얼른 들어와. 이것도 우리 몇 번 또 보도록 하죠. 몇 번 봤었던 거야? 몇 번 봤었던 거? 네. 네. 오늘 옷이 예뻐요. 감사해요. 이거 다 녹화되고 있는 거 알죠? 네. 자, 우리 조합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뽑아서 오는 것 자체를 그냥 조합이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ncr이라고 표시한대요. 이거는 저희 다 알고 계실 건데, 자, 이제 저희가 조합은 두 번째 정도 시간일 거니까 팩토리얼, 계승을 이용한 이 방법, 조합의 수 1번하고 2번을 슬슬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자, 왜? 얘가 가나다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빈칸 채우기 조건에서 시험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계산영어라든지 효성고라든지 여기서 좀 까다로운 학교에서 출제가 됐었고요. 너희 학교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세일고는 아직. 자, 요거 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순열의 팩토리얼 계승을 이용한 표현 방법을 한번 보죠. 자, 이거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얘기했었죠. 그러면 자, 요거는 어떻게 계승으로 나타내는데? n에서 r을 빼고 그치? r에다. 그치? 이렇게. 됐죠? 자, 예를 들어서 OP3 같은 경우는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는 경우니까 얘가 원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했었는데, 자, 이거를 계승으로 나타내시면, 아니 5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내시면 뒤에 있는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만 필요한데 뒤에 있는 2 곱하기 1이 필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2 곱하기 1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없애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n-r 팩토리얼, 이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됐죠? 자, 이게 순서를 고려한 이런 팩토리얼 표현인데, 이게 다 딱 보면, 그냥만 보면은 너무 헷갈려요. 그냥 헷갈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사실은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기는 해요. 몰라도 되긴 한데, 시험 문제 조금 짜증나는 그런 증명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 번 더 보시도록 하죠. 자, 여기 NCR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라고 했었냐면 일단 뽑아. 일단 뽑으라고 했어. 일단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를 없애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했었어요. 순서를 제거. 자,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찾으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했었냐면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어요. 그러면 A, B하고 B, A는 조합에서는 똑같은 걸로 취급하나 순열에서는 서로 다른 걸로 취급을 했었죠. 됐죠? 자, 그래서 원래 O, P, E 해서 5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20가지의 경우마다 A, B, B, A 똑같은 게 2개씩 생겨요. 됐지? B, C, C, A, C, B 이렇게 똑같은 게 2개씩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세고 싶잖아. 하나로 세고 싶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2 하시면 되죠.
그죠? 20 나누기 2 이렇게 하셔서 1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순서를 제거한다. 나누기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맨 처음에 선행돼야 되는 게 뭐라고? 순열이에요. 순열. 그래서 얘가 O, P, E 이렇게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순서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를 제거해야 돼. 순서 제거할 때는 2개를 뽑아서 이 바꾸는 요게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2개 가지고 순서를 바꾸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도 요거까지만 외우시면 훨씬 더 쉽죠. 자,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오는 경우의 수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에서 r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 나누는 이유는 뭐라고? 순서를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순서를 제거. 됐죠? 자, 그래서 여기 NPR이 앞에서 배웠었던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R팩으로 나눈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확률과 통계에서 이 C에 대해서 계속 배울 건데 이거를 막 무턱대고 막 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얘가 아래에 M팩이 있는지 위에 R팩인지 되게 헷갈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할 때 원래 P가 선행이 되고 순서를 없앤다. 이것만 아시면은 이렇게 순서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밑에 있는 저희 2번 볼게요. 자, 2번. 저번 시간에 우리 P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요거 얘기했었어요. 요거. N개 중에서 0개를 뽑아오는 경우의 수를 찾으시오라면은 아예 안 뽑아와. 이거 0개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 안 뽑아오는 경우 하나를 셌었지. 그래서 자, 비교해서 써줄게요. 비교해서 n개 중에서 0개를 뽑아서 줄을 세우는 경우는 몇 개 있다고? 얘도 1개 있는 거지. 됐죠? 안 뽑아오는 그 경우 수 하나를 뽑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야?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오는 그냥 경우야. 그래서 얘 n개가 있으면 그 n개를 그냥 다 뽑아오는 그 경우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우리 P에서는 뭐 했었어?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서 줄을 세우는 거니까 이건 뭐? n명을 줄 세우는 경우 n 팩토리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팩토리얼 나타내는 경우를.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보십시다. 자, 다음. 요거 2번이요. 여기 조합의 수의 성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요 2-1번 같은 요 성질을 어떤 거죠? 숫자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그런 경우 수잖아. 근데 간혹 가다가 조금 더러운 수가 나오기도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10, C, 7이랑 똑같은 게 누구니 하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A 값이 뭐니 하고 물어봤네. 그럼 A는 뭐라고 했어? 그냥 A 3일 수도 있지. 근데 당연히 7일 수도 있죠. 그래서 A 값이 2개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이거를 잘 못하셔서 이것만 생각하시거나 혹은 7만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2번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했었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을 그때 쭉 그려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위에 2개짜리 더한 것은 아래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성질을 저번에는 사실 재작년까지는 외우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게 계속 출제가 돼요. 어떻게? 요런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겠니? 라고 출제가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9C3 플러스 9C4를 계산해 보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결과가 얘가 막 1번이라고 하시면 답이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답에 보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1번 10C, 2번 10C3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성질 2번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요거를 직접 계산하고 요거를 직접 계산하고 1, 2, 3, 4, 5 직접 다 계산해가지고 서로 뭐가 맞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요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실 건데 자,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라고? 자, 머릿속으로 그려도 돼요. 조금 적응이 되시면 어떻게 1C0, 1C1 2C0, 2C1, 2C2
3C0, 3C1, 3C2, 3C3 약간 피라미드 모양처럼 정말 마찬가지. 파스칼의 삼각형 모양처럼 이렇게 쭉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떤 성질 가지고 있다고? 요거 두 개 더하면 밑에 거랑 그 다음 줄이랑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또 이 다음 줄로 갔으니까 여기 위에 그 왼쪽에 있었던 요 숫자가 하나가 늘어나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해서 하나가 되는데, 자, 이 둘 중에서 어느 걸 가져오는 거야? 큰 거를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야. 자, 이것도 두 개를 연달아 있는 두 개를 더할 건데,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여기에서 9C3, 9C4가 이렇게 이웃해서 있는데, 그 다음 줄 10C 몇으로 갈까요? 4로 가는 거지. 큰 거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답 3번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요것도 1번 문제, 2번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긴 하는데 이거를 그 서술형 문제에 섞어서 내기도 해요. 서술형 문제에 섞어서 내기도 해요.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함수의 개수요. 함수의 개수는 별표를 100만 개 칠게요. 네. 자, 그 중에서 잘 모르겠다. 사실 1번, 2번은 조금 직관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3번은 진짜 중요해요. 이거 푸는 방법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고등학교 1학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계속 출제가 되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여기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저희 함수 나가실 때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기억하시나요? 자, 말 그대로 여기 1대1 함수는 1-to-1. 그 다음에 여기 1대1 대응은 1-to-1 correspondence. 그래서 하나씩 다 대응이 돼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X 집합, 정의역 집합에 1, 2, 3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에는 1, 2, 3, 4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1대1 대응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제가 그때 함수 소개할 때 가장 이쁘고 멋있고 아름답고 딱 맞아떨어지는 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의역도 3개면 공역, 치역도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물 건너갔죠? 4개니까. 자, 1대1 함수를 볼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 1은 어디로 갈 수 있지? 4개 중에 하나로 가는 거지. 그래서 가지수가 4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2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여기 하나 갔으니까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로 가는 거지. 3개 중에 하나로 아무거나 이렇게 보내는 거야. 가지수니까. 자, 그 다음에 3은 어디로 가요? 나머지 요 2개가 남았으니까 2개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우리 가지수는, 함수의 개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피로 외우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나씩 세주는 게, 경우의 수 세주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기는 합니다. 더 외울 것들이 많아지잖아. 자, 그런데 요거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무슨 함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3번 함수? 여기, 그치. x가 커졌어. 점점 커져.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 즉 치역들, y값들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x가 커지는데 y가 커지는, 즉 증가함수 형태에서는 그 함수가 몇 개가 되니? 하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순서가 이미 결정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옆에다가 써놓을게요. 순서가 결정돼 있어요. 아, 이미 결정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이거는 굉장히 잘 나와요. 1, 2, 3, 4, 5, 6 이렇게. 나중에 또 나온다 했다잉. 여기서 똑같이 여기 증가하면 증가하는 거니까 알파벳 말고 숫자로 써야겠구나. 이렇게 증가해요. 그 다음에 얘가 증가한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F1이 요 1이 2로 갔어. 그러면 2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얘가 5 정도로 갔어. 그러면 3은 어디로 갈 수 있어? 6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4는 어디로 갈 수 있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왜? 점점 커져야 되는데 4가 갈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세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세기는 시간이 없어요. 없어. 이걸 잘 모르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일일이 세다가 이제 그 문제 풀다가 판단다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 저는 순서가 이미 결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6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택해만 오시면 돼요? 4개를 택해 오시면 돼요. 왜요? 순서가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4개를 그냥 뽑아서 그냥 바닥에다가 툭 던져. 툭 던지면 제일 작은 놈은 F1, 그 다음 놈은 F2, 제일 큰 놈은 F4 이렇게 그냥 선택이 될 거라고. 내가 만약에 2, 4, 5, 6 이렇게 선택이 됐잖아. 그러면 나는 이것만 뽑아오면 6개 중에서 4개만 뽑아오면 어떻게 된다? 제일 작은 놈은 F1, 그 다음 놈은 F2, F3, F4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순서가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까 나는 뽑아만 오면 돼. 그래서 이런 조합 문제는 이렇게 순서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것도 계산 한번 해봅시다. 6C4는 뭐랑 똑같아? 그치? 6시 2랑 똑같으니까 6 곱하기 5 나누기 2 팩토리얼 해서 15가지의 함수의 개수, 함수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해지는 거지. 진짜 쉬워져요. 진짜 쉬워지니까 하나씩 일일이 다 하지 마세요. 자, 요 관련된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서술형 마지막 번호 있잖아. 보통 서술형이 한 2문제 정도 나오니까 많게는 뭐 3, 4문제도 나오긴 한데 보통 2문제 나오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문제로. 근데 이것만 나오냐?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들 순열이랑 이런 거랑 다 합쳐져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다음 주에 나올 교재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네, 교재에 이런 거 넣어놨어요. 정말 짜증나는 문제들로 넣어놨어요. 저희 도형의 개수 이런 것들은 딱히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것들은 일단 스킵하시고 분할하고 분배를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분할하고 분배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분할하고 분배 쪽에다가 별표를 쳐두세요. 당연히 이 위에 있는 그 도형들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게 딱 이런 문제가 나와 이런 게 아니라 활용 문제로 계속 바뀌어서 나와요. 그래서 도형 문제는 직접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분할하고 분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요거는 학교 커리큘럼에서 삭제됐어요. 그래서 나오는 학교만 꼭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한테 뭐 물어보면 되냐면 분할 분배가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토너먼트 문제가 나와요? 하고 물어보시면 돼요. 토너먼트 문제. 그 왜 경기하는 그 문제 있잖아. 토너먼트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탕 나누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엘리베이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할 분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저희 요 책이라든지 저희가 그 전에 썼던 단권화 책 같은 경우는 요 분할 분배가 단원으로 딱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른 책이나 학교 교과서나 여기서는 분할 분배 단원이 안 들어가서 해설지 보면 요 분할 분배로 문제를 안 풀었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 C라든지 아니면 P라든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조금 어렵게 풀이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이 분할 분배를 이용하면 굉장히 쉬워요. 자, 말 그대로 분할 같은 경우는 나눌 거예요. 나눌 거야. 그 다음에 분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나눠줄 거야. 됐죠? 그래서 보통 분할 분배가 같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 같이 2개가 되는데 분할까지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분배만 되는 경우는 없고 나누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나눈 것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되기도 하고. 됐죠? 자, 일단 나눠줄 거예요. 자, 나눌 거야. N개의 물건을 PQR로 나눌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사탕이 있는데 사탕이 서로 다른 사탕이야. 서로 다른 사탕 5개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것을 3명에게 나눠주고 싶대. 3명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그 3명이 그래도 사탕은 1개씩은 가져가야겠지. 3명으로 나눠주고 싶대요. 1개씩 최소한 들어가게. 그러면 나누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직접 나누시면 돼요. 직접. 어떻게? 일단 분할 나누세요. 어떻게? 3덩어리로 나누세요. 얘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이게 뭐라고? 분할이라고. 분할. 3명에게 나눠준데 누가 뭐 A 사탕을 가지네, 누가 B 사탕을 가지네 이런 거는 상관하지 말라고. 이건 상관하지 말고 자, 일단 나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것을 나눠줄 거예요. 됐죠? 이게 분할이라고.
됐죠? 자, 그러면 세 덩어리를 나눈 건데 어떻게 나누는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 한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가 있죠. 그죠? 또 있어요? 하나, 셋, 하나, 그치?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두 개, 한 개, 두 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차피 얘가 세 덩어리로 나눌 거니까 한 개, 두 개, 두 개나 두 개, 두 개, 한 개나 다 똑같은 거야. 그냥 어차피 그 나누기만 할 거니까. 나누는 그 상태를 얘기할 거니까. 됐죠? 그러면 우리 나누는 것도 굉장히 쉬워. 5개 중에서 한 개를 뽑아오면 돼. 이렇게 한쪽에 뽑아서 이렇게 놔둘 거야. 그 다음에 4개가 남았잖아. 4개 중에서 2개를 또 뽑아올 거야. 그래서 한쪽에다 둬. 그 다음에 2개가 남았는데 2개 중에서 2개를 뽑아도 되고 어차피 1이니까 그다음에 상관은 안 해도 돼요. 됐나요? 어차피 2개 남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곱하기 1이야. 상관없어요. 근데 헷갈리기 쉬울 것 같아서 그냥 EC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나노만 줬잖아. 나노만 났잖아. 나노만 났으니까 이 2개짜리하고 이 2개짜리는 구별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2개가 구별이 안 돼. 예를 들어서 A를 뽑고 사탕이 서로 달랐으니까 A를 뽑고 B, C를 뽑고 D, E를 뽑았어요. 이렇게. 자, 이걸 이렇게 보여줬어. 그 다음에 A를 뽑고 D, E를 뽑고 B, C를 뽑았어요. 그러면 얘도 위에 거랑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2개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냥 똑같은 접시에다가 이렇게 나눠놨을 뿐이니까 순서 상관 안 하고. 그래서 얘네 2개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나누기 2팩토리얼로 하셔야 돼요. 왜? 2개가 구별이 안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분할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나눠줄 거야. 이 나눠진 이 덩어리에다가 뭐 하겠다고? 이름표를 붙일 거야. 3명의 이름표를 붙일 거야. 어떻게? 돌려가면서. A, B, C, A, C, B 이렇게 돌려가면서 붙일 거야. 곱하기 3팩토리얼 하셔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자, 마찬가지야. 밑에 있는 것도. 자, 5개 중에서 1개를 뽑았어. 그 다음에 4개가 남았으니까 4개 중에서 1개를 또 뽑았고. 그 다음에 3개 중에서 3개를 뽑았는데, 자, 이거 1, 1 구별이 안 되죠. 구별이 안 되니까 2팩으로 나눠서 일단 분할까지는 완료. 그 다음에 뭐 하시겠다? 여기다가 A, B, C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해서 3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이름표를 붙여주시면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여기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그 2개를 더해주시면 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1, 2, 3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가 모두 다른 수일 때는 요것들이 구별이 다 될 거야. 1개, 2개, 3개 다 구별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다가 어떤 처리를 안 해주는데, 자, 방금처럼 어느 두 수가 똑같을 때는 그 2개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지. 이거 2개가 구별이 안 될 거니까 뭘로 나눠준다? 2팩토리얼로 나눠준다. 마찬가지. 자, 여기 세 수가 똑같을 때 만약에 6개의 사탕이 있어서 2개 나눌 때는 이것들이 다 구별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3팩토리얼로 나눠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학교 그 교과서에는 어떤 문제로 계속 그 예제가 나와 있냐면 꽃다발 있지. 꽃다발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예제가 나와 있어요. 사탕 문제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자,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 한번 해볼게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옆에다가 하나만 써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방금 분할에서는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을 나눠준다 했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지. 서로 같은 물건을 나눠줄 수도 있는 거지. 같은. 자, 예를 들어서 서로 같은 사탕 5개를 3명에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겠니? 하고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자, 요 사탕들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내가 사탕 하나를 먹었어. 아, 2개를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방금 얘기했었던 거죠. 서로 다른 것처럼 내가 포도 사탕을 하나 먹었어. 딸기 사탕을 하나 먹었어. 이게 구별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개수만 나눠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야? 1개, 2개, 2개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지. 됐죠? 그 다음에 1개, 1개, 3개 이렇게 나누는 경우 수가 있다 했지. 근데 여기서 아까는 서로 달랐으니까 5개 중에서 1개를 뽑아오고 4개 중에 2개 뽑아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왜? 다 똑같은 사탕일 거니까. 그래서 사탕을 누가 몇 개를 먹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A, B, C라고 하면 A가 한 개 먹을 때, B가 한 개 먹을 때, C가 한 개 먹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 경우의 수는 그냥 세 가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A가 3개 먹을 때, B가 3개 먹을 때, C가 3개 먹을 때 이렇게 해서 총 이것도 3가지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 6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시험 문제로 조금 짜증나게 나오는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탕을 나눠준다. A. 서로 같은 사탕을 나눠준다. B. A 플러스 B의 값은? 하고 물어보시겠죠. 됐죠? 절대 하나만 물어보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은 게 우리 다 배웠잖아. C 배웠잖아. 그치? 그리고 나눠주는 거 경우의 수 직접 세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되게 교육과정을 넘어들진 않아요. 이게 원래 서로 같은 것을 나눠주는 경우가 그 교육과정에 있었어요.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또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없어졌어. 우리 아이들 너무 힘드니까 이런 단어는 그냥 삭제해. 그냥 문제로만 되지 뭐.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도 예전엔 굉장히 흔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론에 없어요. 그냥 문제로만 계속 출제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응용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죠? 이번 수능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능에 대한 얘기는 주말에 한 번 더 해드리죠. 우리 아이들 있을 때. 수능 참 재밌었어요. 난이도가 어렵다고 막 이렇게 하길래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봤는데요. 네, 난이도가 참 아름다웠어요. 자, 이렇게까지 이론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문제로 갈까요? 저희가 뒤로 쭉 넘어오실게요. 자, 뒤로 쭉 넘어오셔서 집중 공략으로 가실게요. 집중 공략하고 얼마 안 남아서 요거 할게요. 120페이지 갈게요. 어디 보자. 자, 요런 문제들이 정말 많이 출제됐어요. 진짜 실제로 많이 출제됐어요. 자, 요것들 다 모의고사 문제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자, 1, 2, 3, 4 있고 1, 2, 3, 4, 5, 6, 7, 8, 9까지 있어요. 자, A에서 B까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는데요. 가족권. 가족권 너무 아름다워. 뭐라고 써 있어요? 증가함수네. 자, 증가함수니까 뭐라고 하시면 돼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을 F, F2, F3, F4 이런 치역들을 다 더했더니 홀수가 됐대요. 홀수란 얘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홀수란 얘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이 네 개가 전부 다 홀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짝수여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지? 그치. 홀수가 하나 있고 모조리 짝수일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홀수가 3개 있고 짝수가 1개 있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네요. 자, 그러면 홀수 한번 구해볼까요? 하나, 넷, 5개 이렇게. 그러면 홀수를 1개 뽑아올 거지. 홀수를 1개 뽑아왔어. 5개 중에 1개 뽑았어. 짝수는 몇 개 중에 1개 뽑아요? 몇 개 중에 3개 뽑아요? 4개 중에 3개를 뽑아와요. 자, 그럼 될까 안 될까? 끝난 걸까 안 끝난 걸까? 더 이상 우리가 더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왜요? 여기서 더 처리를 해야 될까? 처리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나는 이미 뽑아왔잖아. 홀수 뭐 뽑아올지 몰라. 그 다음에 짝수도 뭘 뽑아올지 모르는데, 자, 다른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홀수를 하나 뽑아왔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1을 뽑아왔다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짝수를 3개 뽑아오잖아. 짝수를 띠디디 뽑아왔어. 이렇게. 그러면 이미 결정이 된 거지. F1, F2, F3, F4 이렇게 되는 거잖아. 순서는 이미 결정이 됐다니까. 그래서 이거 하시면 끝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야. 홀수는 어떻게 뽑아오시면 돼요? 아까 5개 중에서 3개를 띡 하고 뽑아오고, 그 다음에 짝수는 4개 중에서 1개만 띡 뽑아오면 끝나는 거지.
뽑아오면 이미 순서는 다 결정해서 F1, F2, F3, F4 이렇게 순서대로 결정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거 보고서 어우씨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홀수가 몇 개인지 짝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경우만 띵띵 하고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 수학 상이라든지 수학하에 앞에 있었던 유리함수, 무리함수하고는 약간 달라요. 경우를 직접 나눠주시는 이런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죠? 굉장히 귀찮아요. 지금 좀 연습을 해둬야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확률 같은 게에서 훨씬 더 쉬워져요. 이번에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확률 같은 게가 굉장히 쉬웠어요.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그 선택 과목이죠. 미적분도 조금 쉬운 편이긴 했어요. 예전부터 막 되게 까다로운 문제가 나올 것 같다고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막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지는 않았더라고. 당연히 어려운 마지막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어렵게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그거는 제외하고는 네, 굉장히 좀 쉽죠. 쉬워졌어요. 자, 여기 엘리베이터 문제 별표 칠게요. 제가 아까 그 토너먼트 문제 있었지. 토너먼트 문제,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할 분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게 잘못 풀면은 그냥 C를 이용한 되게 복잡한 문제로 바뀔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1층부터 4층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1층에서 6명이 탑승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2층, 3층, 4층에 적어도 한 명씩 내렸다고 하자. 그러면 세개 1층에서 6명이 모두 내리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니? 하고 물어봤어요. 새로 타는 사람은 없고 같은 층에서 내리는 사람의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6사람을 몇 개로 갈라야 돼? 2층에서 내릴 팀, 3층에서 내릴 팀, 4층에서 내릴 팀. 3개로 갈라야 되지. 근데 조금 더 단순하게 보자. 우리 6명을 몇 개의 뭉치로 갈라야 돼요? 3개의 뭉치로 갈라야 돼요. 무슨 문제지? 분할 문제예요. 3개의 뭉치로 나눈 다음에 그거를 너 2층 내려, 3층 내려, 4층 내려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지. 분배를 해주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서 적어도 한 명이 내려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게 되게 까다로워 보이는 건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얘를 그냥 그 6명을 3뭉치로 나눌 건데 적어도 한 명씩은 있게 해라. 그러니까 얘는 하나, 둘, 3개로 나누는 첫 번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하나, 넷 이렇게 하는 두 번째 경우가 있고 또 뭐 있을까? 둘, 둘, 둘 이렇게 나누는 이 세 번째 경우까지. 그럼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맨 처음에 분할 같은 경우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했었죠. 그냥 뭉치로만 나눠준다 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경우의 수 셌어. 자, 위에 거 6시 1, 5시 2, 3시 3. 그 다음에 이거는 나눠줄 거 없지. 왜? 다른 숫자니까 다 구별되잖아. 그 다음에 너는 2층, 너는 3층, 너는 4층. 어떻게 하시면 돼요? 분할 했으니까 분배해 주셔야죠. 이거 분배. 됐지? 얘도 마찬가지. 그냥 계산식만 써줄게요. 자, 6명 중에서 1명을 뽑았어. 5명 중에서 1명을 뽑아. 4명 중에서 4명을 뽑았어. 이게 뭉치가 3뭉치가 완성이 됐어. 그 다음에 하나하나 구별 안 됐어? 이 팩으로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너는 2층, 너는 3층, 너는 4층 분배해야 되잖아? 3팩토리얼. 이름표를 붙였어. 마찬가지야. 6C2, 4C2, 2C2. 그 다음에 나눠줄 거야. 3팩토리얼. 됐지? 근데 이거를 너는 2층, 너는 3층, 너는 4층. 3팩토리얼.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를 다 더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막 누구는 어디에 내리고 이 경우를 어떻게 세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힘들고요. 어떤 분들은 수형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수형도 누가 2층, 누가 3층. 근데 너무 헷갈리고 너무 짜증나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들은 분할 문제구나 라고 해서 예전보다 더 뭐랄까 경우의 수를 조금 더 많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런 문제 유형들을 많이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 뒤쪽은 풀 수 있으실 거니까 실전 문제 1회를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실전 문제 1회.